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전표 잘 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큰일 나는 전표입니다. 첫 번째는 이체 확인증이고요. 두 번째는 이체 내역을 보고 붕괴한 전표입니다.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5초 안에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정답을 꼭 체크하시고 강의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실제 격리 실무도 같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격리 근무하신 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실무에서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옆자리 회계 선배입니다. 전표를 붕괴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막상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경력이 많은 분들도 간혹 놓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방금 보여드린 문제의 답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표 이렇게 붕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붕괴는 이체 확인증만 보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증빙자를 보고 전표 입력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증빙은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이체 확인증에 찍힌 금액만 보고 바로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앞에서 어떤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비용을 잡는 건지 돈을 지급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급여가 발생했을 때 이미 차변에 자급 97만 2,227원, 대변에는 일수급 8,750원, 미지급 비용 96만 3,477원 이렇게 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96만 3,477원을 지급하면서 자급을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비용을 한 번 더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는 차변의 미지급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앞에서 잡아줬던 미지급 비용을 없애주면 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급여를 120만 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월급날 통장에 12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통장에는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 나머지 20만 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죠. 그러니까 급여 120만 원은 이미 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통장에서 나간 100만 원은 앞에서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둔 금액을 지급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용직 임금이 돈이 빠져나갔다고 바로 비용을 넣기 전에 앞에서 이미 자급으로 처리됐는지 계정별 원장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걸 놓치면 96만 3,477원이 자급이라는 비용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결국 비용이 이중으로 잡혀서 계정별 원장 및 재무제표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출장비를 한번 볼까요? 직원에게 해외 출장비로 12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장에서 120만 원이 나갔으니까 출장비로 나간 돈이니까 그럼 여비교통비 120만 원으로 바로 처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A 직원이 해외 출장을 할 때 출장비로 100만 원을 요청했고 그런데 저희 집 막내가 의아동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붕괴를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의아예금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비는 돈을 줬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썼다는 뜻은 아니죠. 실제로 A 직원이 출장을 다녀온 뒤 100달러 중 50달러 쓰고 남은 50달러를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담당자는 그 50달러를 받아서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붕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100달러를 전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한 게 문제일까요? 50달러 반환금을 붕괴 안 한 게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인 거죠.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출장 가기 전에 100달러를 먼저 줬다면 차변에 가지급급 100달러, 대변에 외화예금 100달러. 아직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일단 가지급금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와서 50달러를 쓰고 50달러를 반납했다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50달러, 차변에 현금 50달러, 대변에 가지급금 100달러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잡아두었던 가지급금 100달러는 없어지고 실제로 쓴 50달러만 출장비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비는 먼저 줄 때는 가지급금으로 잡아주고 돌아온 뒤 실제 사용한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마지막 사례는 MMF 이체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예금이나 외화예금 외에도 MMF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MF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넣고 뺄 수 있으면서 회사 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MMF는 일반적으로 돈을 이체하면 당일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에 매입 처리됩니다. 그런데 만약 금요일에 돈을 이체했다면 MMF 통장에는 월요일자로 반영된다는 거죠. 보통 예금에서는 금요일에 나갔는데 MMF 통장에서는 월요일에 입금 들어온 것처럼 찍힌 거죠. 저희 팀 막내는 이걸 보고 금요일엔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 예금, 월요일에는 차변의 기타 단기금융상품, 대변의 선급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금요일에 돈이 나갔는데 MMF에는 월요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선급금으로 잡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급금은 거래처에 대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쓰는 계정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건가요? 아니죠. 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체한 금요일에 바로 차변의 기타 단기 금융상품,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 신입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알아봤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금액만 보고 바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이 돈이 왜 움직였는지, 앞에서 이미 처리된 건 없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도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이것만 습관이 돼도 전표 입력하면서 생기는 실수는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실제 회사에서 겪었던 사례를 가지고 신입 경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실무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자리 회계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